제가 잠깐 한국 상황 브리핑해드리고 함께 기도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한국 상황에 대해서 잠깐만 브리핑해드리고 기도하겠습니다. 미국 대사관 넘어가는 청년들인데요. 참 열심이죠. 정말 열심입니다. 경찰들이 이 사람들이 넘어가는 거 막지 않아가지고 논란이 됐는데 여기에 대해서 미국이 이번에 굉장히 강력히 항의를 했습니다. 영어를 찾아보니까 urge라고 되어 있어요. 국무부에서 강한 우려, 한국의 보호를 강화해달라고 촉구했다, urge했다고 됩니다. 이 현재 외교적인 표현은 urge가요, 아주 강하게 요구하는 거더라고요. 이게 그냥 항의한 게 아니라 당신도 이렇게 하면 안 돼라고 얘기한 거예요. 미국 대사관에 아무나 넘어가가지고 저런 식으로 시위 집회하게 하면 되냐, 이 얘기를 한 거죠. 해리스 대사도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대사관저에 난입해서 이런 일들이 처음이 아니라 13개월째 두 번째다. 이러면 되느냐? 자, 미국 주한미군 사령관 했던 빈센트 브룩스입니다. 대규모 반미, 이게 얼마 전에 세미나에서 나온 얘기인데 대규모 반미 시위로 이어진 과거의 불씨가 다시 커다란 화염이 되지 않도록 막아야 된다. 근데 이제 막을 의지가 있는 사람, 권한 있는 사람들이 막지는 않기 때문에 이 반미의 불씨가 앞으로 점점 커질 수 있다가 우려를 하는 건데요. 자, 이 미국이 왜 저렇게까지 나오냐면요. 79년도 이란, 테헤란 사진이죠. 이제 이란에서 혁명이 일어났거든요. 이슬람 근본주의 혁명, 호메인이라는 사람이 지도자로 나오면서 그래서 미국 대사관 직원들이 인질이 돼버렸죠. 아주 몸소리 치는 일이에요. 미국 입장에서는. 대사관에 누구 들어왔다 그러면은 그야말로 이거는 남의 나라에 침략한 거로 본단 말이에요. 미국은 본능적으로 이것이 훨씬 더 강한 나라입니다. 이런데 이제 한국에서 두 번째, 13개월째 두 번째 이런 일이 벌어지니까 미국 입장에서 난리 난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얘기가 마치 복선처럼 언제 나왔는 거 아니? 문정인 씨죠. 대통령 외교안보 특보. 한국의 외교관 중에 한 명은 이번 언론과 인터뷰에서 한국 외교가 이분 말대로 가고 있다라고 익명으로 발언하기도 했는데 대통령 외교안보 특보로서 주미 대사로 발탁이 됐다가 미국 측에서 아그레망이라는 동의를 하지 않은 것이 아니냐, 이런 추측성 보도만 나왔어요. 이 양반이 한 얘기가 미국에 대해서 어떻게 보고 있느냐, 한미동맹 끝나길 바란다, 이 얘기를 했던 사람이죠. 근데 이런 사람을 주미대사로 임명하려고 했던 건데 이번에 미국 대사관 학생들이 넘어간 것과 관련해서요, 이 얘기를 얼마 전에 했었어요. 청와대 앞과 미 대사관 앞에서 데모하는 시민들의 행동만이 미국의 행태를 바꿀 수 있다. 이게 왜 나온 얘기냐면 금강산 관광이나 개성공단처럼 미국이 북한을 제재하다 보니 이 남북 간의 교류 협력이 활성화되지 않지 않느냐라는 질문이 어디선가 나오니까 여기에 대한 대답으로 우리 미국을 바꾸려면 미국 대사관 앞에서, 청와대 앞에서 시위해야 된다 라는 얘기를 했었어요, 9월 달에. 근데 아니나 다를까 한 달 뒤에 이런 일이 벌어진 겁니다. 근데 청와대 앞에서는 안 하고 대사관 앞에서만 한 거죠. 자, 이들이 이제 앞으로 어떤 식으로 진행되느냐, 앞으로 반미 감정도 강화될 가능성이 많죠. 왜냐면은 이 방위 분담금 문제가 또다시 협상을 거칠 수밖에 없거든요. 2년 단위로 재계약을 하는데 1조 원을 내는 수준까지 지난해 합의가 됐잖아요. 근데 이 1조 원을 지난번에 미국 측에서 5배를 더 내라라고 요구를 한 거예요.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의 방위비 분담금 받는 것은 브루클린에서 월세 받는 것보다 더 쉽다라는 식으로 조롱까지 했다고요. 트위터를 날릴 정도로. 자, 근데 이 방위비 분담금 이제 5조 원을 내라 그러면은요, 물론 이 방위비 분담금이라는 것은 한국에 있는 물건들을 사거나 한국에 있는 인력을 고용하는데 지금까지는 사용됐기 때문에 이거 뭐 많이 내도 큰 문제가 되지 않는 건데, 이제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의 경제관계, 혈맹 수준은 이미 예전에 지나가 버렸고 돈을 주면 지켜주겠다는 인식을 하고 있는 바, 돈을 더 내라 그러면 지켜주겠다고 한단 말이에요. 자, 그러다 보니까 계속 인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조원을 5조원으로 내라고 트럼프가 요구한 거예요. 이거를 한국 사람이 받아들이겠느냐? 받아들이기 어렵죠. 그리고 이걸 명분 삼아서 학생들도 대사관에 난입을 한 거예요. 앞으로 반드시 한국 언론은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물고 늘어지겠죠. 이게 내년 선거가 있기 때문에 마치 반일 프레임을 가지고 이용하려고 하는 것처럼 자칫 반미 프레임까지 확대될 가능성이 많죠. 왜냐하면 지금 정부에서는요, 다른 거로는 내년 선거 치르기 어렵단 말이에요. 이 조국 사건도 그렇고, 어쨌든 이게 플러스는 아니고 마이너스란 말이죠. 경제는 좋지 않죠. 내년 선거에서 압승을 거두기 위해서는 그래야지 개헌도 하고, 헌법을 바꿔야 자유민주주의에서 자유도 떼고, 시장경제 위에 사회적 경제도 얹고, 그래야 지금 성평등 조항도 헌법 조항에 집어넣고, 그래야 동성결혼도 합법화시킨단 말이에요. 이 개헌을 하려면 내년 선거에서 이겨야 되는데 지금 만만치가 않은 선거가 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어떻게 합니까? 지금 쓸 수 있는 카드가 반일 프레임인데 이 조국 사건이 나오면서 찬물이 쫙 끼얹은 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반일이 반미로 확대될 개연성이 보인다면 이걸 선거에 이용할 수도 있죠. 예전에 2002년도 효수리 미선희 사건처럼 말이에요. 여중생 2명이 교통사고로 죽은 비극적인 사건이죠. 이 어쨌든 그 당시에 노무현 대통령 당선되는데 반미 감정을 악용하는 많은 운동가들에 의해서 도움이 됐죠. 이런 식으로 선거에 정치적인 악용이 될 가능성이 있죠. 근데 이제 한미 관계가 이제 골로 가고 있다고 할 정도로 극단적 위험 속으로 가고 있는데 이게 선거에 이용되면은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되겠냐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문제가 남북 문제, 앞으로 선거에서 활용할 수 있는 건 남북 문제밖에 없다. 정부 여당에서는 그렇게 볼 겁니다. 두 사람이 뜨겁게 한 번 더 포옹을 하면서 화해, 협력, 평화가 왔다. 이 평화 프레임을 만들어 내려면 우리는 남북 정상이 만나가지고 뭔가 선물 보따리가 국민들에게 보여줘야 되는데 미국이 개성공단 금강산 관광을 막고 있단 말이에요. 북한에 대한 제재와 압박과 봉쇄를 계속하고 있죠. 그럼 어떻게 합니까? 미국 때문에 저렇게 된다라고 몰고 갈 수도 있죠. 이제 내년 선거가 이제 한미 동맹이 기로에 서는 정도가 아니라 이제 사활의 위기로 갈 수 있습니다. 자, 이때 이 선거와 관련해서 또 하나 나온 게 공수처라는 겁니다. 공수처, 고위공직자를 수사하는 독립기관을 만든다는 건데 이 고위공직자 수사처에 대한 여론은요, 법무부에서 조사한 건데 이게 이제 맞느냐 안 맞느냐 이거 자체를 의심하면 할 수는 없겠지만 어쨌든 대체로는 맞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찬성하고 반대, 공수처 설치에 대해서 찬성하고 반대가 이 찬성이 훨씬 높죠. 아마 이 보수적인 성향을 가진 분들은 공수처에 대해서 매우 위험하다. 공수처는 중국하고 북한 같은 나라에 있는 거다. 이거는 그야말로 대통령의 원한을 절대화시켜서 이 파쇼적 체제로 가는 거다. 이렇게 우려하고 있는 분들이 많잖아요. 자유한국당 같은 야당도 이건 안 된다. 대통령 권한을 절대화시켜서 삼권 분립을 무너뜨리는 거다라고 비판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런데 국민 여론은 거의 한 3배 정도 될 정도로 찬성이 많아요. 이 공수처에 대한 찬성 근거는 뭔고 하니 고위공직자를 수사하는 독립기구, 말하자면 부패 사건, 부정 사건을 막겠다는 거예요. 명분은 좋죠. 우리 언론은 이걸 확대 재생산하다 보니까 다시 방송을 들어본다 하더라도 일반인들은 뭐 유튜브 보면서 시세 판단을 하진 않잖아요. 이 바쁜 생활하면서 밤에 잠깐 TV 보는 정도인데 이 방송만 보면은 여당에서 하는 얘기, 야당에서 하는 얘기 완전히 다르고 여기에 전문가랍시고 나오는 사람들은 여당 편에 들기 때문에 우리 듣고 보면은 여기 왜인지 필요한 것 같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이제 내용이 뭐 다른 건 다 뭐 여러분들 다 아실 거고 요 안에 특이한 거 한 가지만 딱 집어내자면은요. 대통령이 처장을 임명하고 전직 대통령을 수사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 한번 보세요. 공수처라는 것은 검찰이 기소를 하고 경찰이 수사를 하는데 이 검경개혁입법이라고 해서 검찰이 기소하는 것을 경찰에게 가져가겠다는 게 하나가 있죠. 그리고 공수처라는 걸 만들겠다는 게 하나가 있잖아요. 그리고 이 검찰의 기소권을 경찰이 가져가면 이 경찰은 대통령이 통제하기 때문에 대통령의 권한이 세집니다. 근데 이 공수처도 대통령이
처장을 임명하니까 결국은 대통령의 권한이 세지는 거예요. 이 대통령이 고위공직자라는 이름으로 심지어 국회의원들까지 대통령이 수사하라 그러면은 인지수사를 하는 거예요. 아니 그러면은 정치적인 적들을 집권 여당, 이 대통령 마음에 안 드는 사람들 수사하기 너무 좋은 거 아니에요. 뭐 잘 쓰면 진짜 부정부패를 척결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아니 조국 사건도 이게 지지부진되고 있는데 이게 그야말로 대통령 권한이 강해지는 거는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봐야죠. 게다가 이 공수처의 구성원들을 임명을 할 때 위원회를 만든다고 이 법안이 여러 개가 나와 있더라고요. 근데 이건 대체적으로 위원회를 만든다고 돼 있는데 이 위원회에서 공수처의 관련자들을 임명을 하고 처장을 임명을 할 때 결국은 대통령이 도장을 찍어야 돼요. 그리고 이 핵심적인 인물들을 구성을 할 때 위원회 구성 자체가 집권 여당이 70에서 80% 정도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아니 그러면 어떻게 구성이 되겠냐 말이에요. 그야말로 경찰 국가 되는 거 아니냐. 우리는 대륙법계이기 때문에 여기 홍콩이나 싱가포르도 있다 그러는데 여기 이제 영미법계란 말이죠. 우리하고 전혀 다른 법계에서 하고 있는 거를 우리는 대륙법계인데 만일 우리가 저런 걸 가지게 되면은 이거는 북한이나 중국식으로 간다. 이제 이런 비판이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이게 왜 이제 선거를 앞두고 이걸 하냐 말이에요. 게다가 전직 대통령까지 끄집어낼 수 있다는 거예요. 전직 대통령이나 많아 지금 뭐 감옥에 있는 분들인데. 근데 이제 국민 여론은 이렇게 가는 겁니다. 자, 이 특이한 게요. 이제 이 얘기 제가 오늘 뭐 길게 말씀드릴 것도 없습니다. 대통령 찬성과 반대에 대해서 어떻게 보고 있느냐? 자, 어떻게 보고 있느냐? 지지율이 올랐죠. 그리고 이게 맞느냐 맞지 않느냐? 근본적인 문제 제기가 있을 수밖에 없는데 어쨌든 갤럽에서 18일 날 조사한 이 조국 사건을 이유로 조사했을 때는 30%대까지 떨어졌다. 40%대가 무너졌다라고 했는데 이 조국이 사퇴를 한 뒤에 리얼미터에서 조사한 바에 따르면 45% 다시 예전 수준뿐 아니라 더 올랐다라고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맞을까요? 틀릴까요? 근데 이게 맞든 안 맞든 간에요. 조선일보에서 조사한 게 또 하나 있습니다. 근데 이 조선일보는 지금 문재인 정부하고 완전히 대립각을 세우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왜곡하기가 어렵거든요. 근데 이 조선일보 주간조선이 창간 51주년을 기념해서 여론조사한 바에 따르면 대통령을 지지하는 여론이 43.1%다. 그리고 반대는 53%다. 물론 반대가 좀 많지만 그래도 40%대 정도는 지지를 하고 있다라고 보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게다가 전라도 지역은 지금도 전폭적으로 지지를 하고 있고 또 2040 세도는 여전히 지지를 하고 있는 철회하지 않는 상태고 또 여성들 지지층이 많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이러한 여론조사 약간의 진폭이 있고 한 10% 정도 뻥을 튀길 수는 있지만 그래도 한 40%대는 지지를 하고 있는 게 맞는 것 같다는 평가가 많습니다. 자, 조선일보에서 조사한 여론조사 또 한번 볼게요. 민주당하고 자유한국당에 대한 지지가 어디로 가고 있느냐 이제 이거 보는 건데요. 38.8%가 민주당 지지고 22.6%가 자유한국당 지지다. 자, 이 결론은 뭐냐면요. 반대 여론이 분명히 찬성 여론보다 많은데 이 반대하는 여론, 국민의 절반 이상이 대통령 잘못하고 있어 라고 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자유한국당 지지로는 가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요게 한 가지 특징이고 특히나 수도권, 내년 총선은 뭐냐면요. 수도권에서 어떻게 나오느냐거든요. 영남이나 호남은 대체로 결정된단 말이에요. 수도권에서 어떻게 나오느냐인데 이제 수도권의 지지가 어떻게 가느냐. 요거는 요 조사가 특별히 수도권의 여론을 집중적으로 조사를 한 건데 결론은 뭐냐면요. 야당에 대한 지지가 아무리 문재인 대통령을 반대한다고 해도 이게 야당에 대한 지지로 가지는 않는다. 왜냐면은 탄핵에 대한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했어야 된다는 야당 지지층도 있고 절대 안 된다는 야당 지지층 이게 넘어올 수 없는 완전히 갈라져 있는 경계선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자유한국당은 어쨌든 친이계들이 여전히 많은 세력을 가지고 있는 이 탄핵의 정당성을 인정하는 쪽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탄핵의 정당성을 인정하지 않는 쪽 같은 경우는 자유한국당의 지지로 가지는 않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 이 야권이 통합이 된다고 한다면은 이 야권이라고 하면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공화당 이런 데가 다 통합이 된다면 이런 반대, 문재인 대통령의 반대 여론이 다 모여서 조금 더 강력한 힘을 발휘할지 모르지만 어쨌든 이 탄핵에 대한 문제가 봉합이 안 돼 있고 앞으로도 봉합이 될 수 없기 때문에 이 지지가 대통령에 대한 반대 여론이 야당에 대한 특히나 자유한국당에 대한 지지로 가지는 않는 게 사실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내년 4월 총선은 문재인 대통령이 아무리 경제를 실정한다고 해도 조국 사건 같은 머메르급 사건이 벌어졌다 해도 여당에 유리하다고 봐야 돼요. 지금으로서는 그렇습니다. 자, 이거 한번 보세요. 내년 4월에 치러질 총선과 관련해서 귀하는 다음 중 어느 주장에 공감하십니까? 자, 이에 조선일보 여론조사입니다. 이게 진짜 맞나라는 생각이 저도 이거 보면서 느껴지긴 하는데, 자, 당신은 어떤 주장에 더 공감하십니까? 내년 4월 총선에서 정부 여당을 견제하기에 야당이 힘을 실어줘야 된다라는 게 39.4%고요. 안정적인 국정 운영을 위해서 여당이 힘을 실어줘야 된다 50.4%예요. 이 조선일보 조사입니다. 조국 사건이 터졌는데 이게 이거 참 난감하죠. 자, 만일 이게 통합이 된다면 어떻게 되겠느냐 이 여론인데요. 공감한다가 53.4%, 공감하지 않는다가 39.8%. 어쨌든 야권이 대통합을 한다면은 반문재인 표와 범보수표가 이 통합 보수정당에 모일 수는 있겠지만 그렇지 않는다면 내년 총선은 민주당 쪽에서 유리한 국면으로 끌고 갈 가능성이 많다는 걸 보여주는 거고요. 여기에 남북 문제, 이 평화 프레임과 또 만일 반일 프레임이 반미 프레임까지 번져버린다면 그렇다면 내년 4월 총선은 여당과 이른바 범조합파 진영이 국회 3분의 2 정도를 쉽게 얻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이게 지금 현재 진단이라고 봐야 돼요. 아니, 조국 사건도 터졌는데. 물론 주변에서 많은 분들이 생각이 바뀐 분들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분도 많죠. 아무리 뭐라고 얘기해도 영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요. 유물론적인 생각이 들어가고 이념과 사상과 이데올로기라는 영체들이 잡아버리면 그 다음에는 얘기가 통하지 않죠. 북한의 영에 잡힌 사람들한테 뭐라고 얘기한다 한들 북한에 대한 시각이 바뀌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한국은 이렇다는 거고요. 내년 4월 총선이 그다지 낙관적이지만은 않다. 적어도 대한민국의 헌법 체제를 지키기 위해서. 이게 무슨 보수, 진보, 좌파, 우파를 떠나서 말이죠. 적어도 자유민주주의 시장 경제라는 대한민국의 핵심적인 가치를 지키기 위해서 내년 4월 총선이 매우 위험한 선거가 될 가능성이 지금으로서는 높다고 봐야 됩니다. 물론 이 조국 사건으로 많은 국민들이 각성한 것 같기도 하고요. 또 기도하는 분들이 일어난 것도 사실입니다. 청와대 앞에 매일 4시, 7시, 그리고 아침 10시 기도회를 하는 거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뭐 시간은 정확히 잘 모르겠습니다만 저녁 7시에 하는 거는 분명합니다. 청와대 앞에서 기도회를 계속 하고 있는데 이런 기도회의 물결이 일어난 것도 매우 특이한 현상 중에 하나죠. 한국에서는 청와대 앞에서 기도하는 일은 없었거든요. 그러나 어쨌든 이 나라 상황이 너무 심각하다고 보고 문제의식을 갖고 부르짖는 사람들이 일어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물결이 만일 거대한 강처럼 예전에 말이죠. 예전에 74년 엑스플로처럼 어마어마한 사람의 물결로 확대가 된다면 분명히 이러한 흐름들이 역사를 바꾸게 될 것도 사실입니다. 자, 그런데 내년 4월 총선까지 어느 정도 확산될 수 있을지는 언론과 방송과 미디어가 저쪽에 사실상 넘어가 있는 상태다 보니까 분명한 한계가 있는 것도 우리가 부인할 수는 없어요.
우리는 보고 싶은 걸 보고 믿고 싶은 거를 믿지만 그러나 정확한 현상을 들여다보면 내년 4월 총선은 쉽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정부 여당이 개헌할 가능성도 많습니다. 조국 사건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청와대 앞에 기도회가 저렇게 뜨겁게 벌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분명히 영남을 중심으로 많은 기도하는 교회들이 일어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헌법이 바뀌고 자유민주주의에서 자유가 사라져버리고 시장경제 위에 사회적 경제가 하고 동성결혼이 합법화되고 한국이 매우 심각한 상황을 맞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미래를 예측한다는 것은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영역을 넘어가 버리는 것이기 때문에 무엇도 단정적으로는 말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조국 사건 터질 줄 알았겠습니까? 조국이 법무장관 될 줄 알았겠어요? 법무장관에서 물러날 줄 또 알았겠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될 것이냐? 우리가 상황을 보고 있으면 참 갑갑하고 답답한 면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면들은 있어요. 이건 알긴 알아야 되겠죠. 왜냐면 너무나 많은 정보들을 가지고 우리 약간의 팩트를 가지고 전체 진실인 것처럼 그냥 믿어버리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그냥 이 약간의 팩트를 믿어버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이런 사제들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상황 자체는 쉽지 않다. 환경 자체는 어렵다. 다만 우리는 뭘 보고 있는 거 아니? 기도하면 하나님이 얼마든지 제2의 조국 사건을 만드실 수도 있는 분이에요. 지금 청와대 앞에 기도 모임이 나왔는데 더 기도하면 이 기도의 물결이 74년도 엑스플로처럼 커질 수도 있는 겁니다. 우리는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이 예단에서 내년 4월에 어떻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할 수는 없는 거예요. 이러한 문제점들, 우리 안에 육신의 질병이 있다는 것은 부정할 수가 없지만 그러나 분명한 건 기도하면 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뭘 봐야 되는 거 아니? 이게 단기전으로 끝난다. 예를 들면 올해 안에 문재인 대통령이 탄핵된다. 이것이 확신하게 믿을 필요도 없다는 거예요. 장기전으로 갈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이거는 지리한 싸움이 될 수도 있어요. 적어도 남은 2.5년, 문재인 대통령 남은 임기가 2.5년이거든요. 2.5년 훨씬 더 심각해질 수도 있습니다. 아무리 짧게 간다 하더라도. 근데 이에 4차 타당은 5년 더해서 7.5년 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 어떤 마음 자세를 가져야 되느냐? 이 나라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 있는지 이걸 들여다봐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이 어디 있는지. 하나님이 이 나라가 사회주의 되는 거 바라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이 나라가 망하는 거 바라시겠어요? 하나님이 이 나라 끝났다는 거 원하시겠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이렇게 될 것이다라고 믿어버리는 게 인간의 예단이라는 거죠. 우리 단편적인 팩트를 그냥 믿어버리는 거예요. 이게 교만이죠. 정해진 거 없습니다. 제가 50일 갔다 오니까 정해진 게 없더라고요. 하나님 심판을 얼마든지 되돌리시는 분이거든요. 회개하면.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 있을까? 하나님은 이 나라가 다시 회복돼서 마지막 때 예수님 오시는 길을 예비하는 백성이 되기를 우리보다 더 가능하게 바라시는 분이에요. 우리 이 마음을 바라다 보 하나님의 마음 안으로 들어가서 이거를 믿는 거예요. 우리 이게 믿는 것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이 마음이, 이 나라를 향한 마음이 어딘지 저희들에게 알려주십시오. 그럼 알려주시죠.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나라가 재앙과 심판과 저주 속으로 들어가기 바라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너희들이 기도해라. 그러면은 내년 4월 이후 재앙과 심판과 저주가 아니라 그 전에 하나님이 해결하실 것이다. 얼마든지 가능한 일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뭘 바라보고 있는 거 아니?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봅니다. 언약을 바라봅니다. 이 나라를 향한 하나님의 비전을 바라보는 거예요. 우리는 이걸 믿는 겁니다. 다만 우리 믿기까지, 믿음을 훈련받기까지 오래 참고 인내하는 기간이 필요한데 이게 오래 참기 싫고 인내하기 싫으니까 빨리 그냥 끝내버릴 것이다 라고 단정적으로 생각할 필요도 없습니다. 우린 기도할 뿐이에요. 기도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 한반도 위에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우리가 오래 참고 인내하는 것이 필요한데요. 이 오래 참고 인내한다는 게 뭡니까? 우리의 약속을,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이 약속들을 정말 믿는지 우리를 시험하시는 것인데
그렇다면은요, 이게 장기전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생각을 해야 돼요. 최소한 2.5년. 뭘 해야 될까요? 우리가 모여서 나라 민족을 위해 하나님 이 나라를 살려주십시오. 이 민족을 구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것도 필요하지만은요, 오래 참고 인내하는 것. 히브리서에 나오죠. 6장 11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의 간절히 원하는 것은 너희 각 사람이 동일한 부지런을 나타내요.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이 이르러.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이 이르러. 우리의 끝까지 이 나라를 향한 하나님의 소망이 풍성하게 우리의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이거를 버리지 말고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이 되는 것을 본받기 위함이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에 주신 이 약속들을 실제 기업이 될 수 있도록 그런 믿음을 우리도 갖길 바란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하나님이 이 나라의 숙제를 주신 것은 우리에게 주신 약속들, 이것이 실제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것이 기업이 될 수 있도록 이걸 하나님이 훈련시키고 계신 거예요. 그러려면 사람 키워야 됩니다. 사람을 키워야 됩니다. 이게 단기전이라고 생각해 버리면은요, 그냥 제가 이제 이 나이 드신 원로분들하고 얘기를 해보면은 절대 사람을 안 키우거든요. 다음 세대에 대한 생각이 없어요. 특히나 보수층들은 더 없습니다. 좌익 세력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무조건 다음 세대를 키워야 돼요. 자기의 이 확신을 다음 세대에게 유전시켜야 된다는 게 처음이고 마지막인데, 근데 보수 세력은 이게 없어요. 다 일어나서 빨리 문재인을 끌어내리고 좋은 나라 만들자. 단기전만을 생각을 합니다. 이건 예전에 노무현 정부 때도 그랬고 김대중 정부 때도 그랬고 제가 20년 지켜보니까 항상 같더라고요. 근데 다음 세대에 대한 마음이 원로분들 중에 제가 발견한 적이 거의 없습니다. 미래 세대에 대한 마음이 없어요. 왜? 너무 급해요. 너무 급한 거예요. 너무 급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는 자들이기 때문에 오래 참고 인내하는 기간이 필요하거든요. 이 오래 참고 인내해서 정말 이 나라가 그렇게 되길 바라느냐라고 하나님 물어보시는 거예요. 이 믿음을 우리가 진짜 이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 하나님 이거 보시려는 겁니다. 근데 우리 이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 지금이라도 당장 나라를 바꾸실 수 있는데, 우리 믿음이 오래 참고 인내하는 기간이 불가피하게 필요하단 말이에요. 겉사람 때문에, 우리의 타락한 본성 때문에, 자아 때문에. 그래서 이게 장기전이 될 수도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해야 돼요. 우리 다음 세대 키워야 됩니다. 미래 세대를 키워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문재인 대통령 물러가서 그 다음에 뭐가 달라지겠어요? 뭐가 달라집니까? 이명박 박근혜 정부 때 뭐가 달라졌었어요? 북한 구원을 위해서 일했나요? 아니에요. 그 좋은 기회 9년 동안 다 날려버렸는데. 사람이 없으면,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자들이 일어나지 않으면, 새벽 이슬 같은 주의 백성들이 일어나 있지 않으면, 바락에 무릎 꿇지 않는 자들이 나와 있지 않으면, 그러면 아무리 문재인이 어디로 딴 데로 가버린다고 해도 더한 사람이 나올 거예요. 북한 구원하고 복음 통일하고 세계 선교하겠다, 한민족 복음화를 시켜서 이제 이 7,500만 한민족이 200만 조선족을 깨우고 70만 고려인들을 깨워서 만주와 연해지를 흔들어 깨우고 이들이 14호 중국을 흔들어 깨우고 이걸 하겠다라는 확신을 가진 사람들, 아니 저렇게 미국 대사관 넘어가듯이 말이죠, 확신을 가진, 하나님의 마음에 확신을 가진 다음 세대, 미래 세대가 만들어져 있지 않으면, 그러면 아무리 문재인이 아니라 다른 누가 물러가도 똑같은 사람이 나와요. 황교안 씨가 대통령이 돼도 둘러싸고 있는 건 다 엉뚱한 생각하는 사람들이에요. 예전보다 이른바 좌익 세력들, 공산주의자들 훨씬 더 세졌단 말이에요. 불가피하게 2.5년 뒤에, 그 전에 문재인 대통령 물러나기도 쉽지가 않지만 2.5년 뒤에, 그렇죠, 위헌 사례들 많죠. 불법 사례들 많죠. 근데 아무리 그래도 2.5년 채울 가능성이 많단 말이에요. 2.5년이 지난 다음에 물러난다고 해도
여전히, 아니 훨씬 더 강해져 있을 겁니다. 좌익 세력이라고 하는 사람들, 공산주의자들.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북한을 재건할 사람들, 언더우드 아펜젤러 같은 사람들을 만들어 내놓지 않으면, 그러면은 지도자가 바뀌어도 거기서 거기에요. 근데 왜 이렇게 다음 세대를 안 키우려고 할까? 왜 미래 세대에 대해서 전혀 투자를 안 하려고 할까? 너무 급한 겁니다. 오래 참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이 상황이 지긋지긋하니까. 인내하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너무 끔찍하니까. 그래서 빨리 끝나길 바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생각을 이 나라에 이루고자 하는 혁명가들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마음을 이루려는 자들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은요, 한민족이 복음으로 하나가 돼서 이 영적인 화살이 땅끝까지 날아가는 겁니다. 이걸 위해서 마지막에 남은 기도자들이 한반도에 부글부글 끓고 이제 대륙을 향해서 뻗어가는 거예요. 이러려면 그런 마음을 품은 사람들이 길러줘야죠. 길러내야 됩니다. 그런 사람들을 길러내야 돼요. 그냥 보수 세력 키운다고 이게 달라질 일이 아니고요, 우파들 양육한다고 바뀔 일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품는 사람들,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예수의 심장을 가지고 있는 이들을 길러내야 돼요. 이거를 필사적으로 길러내야 됩니다. 그래서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을 기업으로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이 한민족에게 주신 약속들, 이 백성들에게 주신 약속들,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요 장래일의 소망을 주려 하는 나의 생각이다. 하나님이 이 나라에 재앙을 주시려는 게 아니라 평안과 장래일의 소망을 주시려고 하는데, 그러려면은 이 약속이 실제 기업이 된다는 걸 믿는 사람들, 이 믿는 사람들이 일어나야죠. 그래서 내가 하여튼 기회만 되면 나 그냥 미국 가는 게 아니라 무조건 사람들 데리고 가야 되겠다. 가서 함께 기도해야 되겠다. 나는 기도할 수 없는 사람들을 기도시키고, 기도하지 못할 상황에서 기도로 이끌고 가고, 그래서 우리의 육의 생각들, 사망과 죽음으로 이끄는 육의 생각들, 끝없이 조급해지고 끝없이 다급해지고 끝없이 여기서 대충 봉합하고 싶어하는 우리의 육의 생각들을 죽여버리고 영의 생각, 생명과 평안을 주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의 언약을 믿고 하나님의 감동을 끝까지 믿고 가는 자들. 그래서 이 이루어질 수 없는 것 같은데, 도저히 안 될 것 같은데 이거를 믿는 자들, 이런 사람들을 길러내야 되겠구나. 나도 그런 사람이 돼야 되겠다. 기도하는 것밖에 없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현실을, 나라의 상황을 보고요, 절망할 필요도 없습니다. 낙심낙담할 필요도 없습니다. 끔찍하죠? 맞습니다. 암담하고 암울해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린 뭘 봐야 되냐면요, 이 약속을 기업으로 받아내기 위해서는요, 우리 하나님의 약속을 봐야 되죠. 바람을 보면 빠져버립니다.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마태복음 14장 30절 말씀입니다. 소리 질러 가로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저를 붙잡으시며 가라사대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느냐. 바람을 보고 빠져가는 게 아니고요, 한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바람을 보고 빠져버리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이리 오라고 하는 이 약속을 우리는 믿습니다. 이 약속을 믿습니다. 우리의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 믿습니다. 우리의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을 믿습니다. 우리의 자녀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을 믿습니다. 우리의 나라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을 믿습니다. 바람이 보고 빠져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바람을 보고 빠져가다 보니까 너무 힘들어서 빨리 끝나기를 바라서 오래 참지 못하고 인내하지 못하고 믿음이 없기에 빨리 이것이 끝나기 바라서 문재인 빨리 끌어내려지고 탄핵으로 끝내고 새 나라 되기를 바라고 있지만, 하나님, 우리의 이것이 우리의 마음속에 설령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우리의 이루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기에 하나님, 선교하는 통일한국, 봄으로 하나 된 한반도, 교회가 다시 세워지는 북한 땅, 하나님 땅끝까지 예수님 오실 길을 예비하는 백성들, 주님 이런 나라 만들기 위해 저희들이 기도하는 것이오니 하나님의 약속, 한민족 복음화를 위해 이걸 믿고 부르짖는 자들, 이걸 믿음으로 취하는 자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내가 먼저 이런 사람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바람이 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약속을 보게 하옵소서. 하나님, 태풍을 보고 빠지는 것이 아니라 이리 오라는 주님의 말씀을 믿게 하옵소서. 우리 인생 암담하고 암울합니다. 우리 가정의 현실 끔찍할 수도 있습니다. 이 나라처럼 소망이 없어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저희들이 이 약속을 믿습니다. 주님, 우리를 주님께서 용광로 속에 연단하신 뒤에 정금같이 사용하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가정을 하나님 지금 힘겹기 짝이 없지만 하나님께서 반드시 주님 영광 가득한 가정의 교회로 회복하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의 자녀들 길에 미치지 못한 하나님께서 반드시 하나님의 영광 돌리는 마지막 때 주님의 백성으로 회복시키실 것을 믿습니다. 주님이 영으로 가득 찬 하나님의 아들, 딸로 되일으켜 세우실 것을 믿습니다. 이 나라가 하나님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요 장래일의 소망이 다 부르는 그 목소리가 다시 팔도 곳곳에 울려 퍼질 것을 믿습니다. 우리의 의심했던 육의 생각이 죽어지게 하옵소서. 영의 생각으로 저희를 세워주옵소서. 주님의 약속들이 우리 안에 더 크게 일어나게 하옵소서. 주님의 이름 부르며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구원해 주셨을 뿐 아니라 저희들이 착한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을 할 수 있도록 약속을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소망을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땅에 두 발 딛고 살아가야 될 이유를 저희들에게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돈 벌기 위해 사는 것이 아니오, 먹고 살기 위해 사는 것이 아니오, 쾌락과 활락을 쫓으며 사는 것이 아니오, 존경받고 사랑받기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야 될 꿈을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하나님 소망을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주님의 마음을 함께 나눠주셨사오니 저 가련한 영혼들 살리라고, 저 불쌍한 영혼들 구해내라고 교회를 다닌다 하지만 예수를 모르는 저 완악하고 강팍해진 신장들을 다시 주님께 돌아오게 하라고 저희들에게 꿈을 주시고, 지옥의 권세 판치고 있는 땅에 예수 이름 높일 수 있는 깃발을 세우라고 저희들에게 소망을 주시면 감사드립니다. 첩첩이 산중이요 심산유곡 같지만 하나님, 저희들은 기도할 뿐입니다. 주님, 기억하여 주시어 이 나라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여 주시어 변화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뒤집어지는 일이 벌어지게 하옵소서. 북한 동포들의 고통 더 연장시키지 마시고 더 많은 일을 미혹되어 지옥으로 끌려가지 않도록 하나님, 대적하는 원수의 진이, 유물론 공산주의 진이 이 한반도에서 산산이 무너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으로니 하나님, 대적하는 유물론 공산주의의 영적지는
예수의 이름으로 다 깨어질지어다. 완전히 다 탐나 깨어질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깨어져 없어질지어다. 기비손을 신으로 만들어놓은 우상의 체제는 예수의 이름으로 다 무너질지어다. 하나님, 저희들의 기도의 자리를 불러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함께 나눠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큰 꿈을 다시 꾸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절망의 지옥창에서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부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이 계속 기도하겠습니다. 종일종야로 잠잠치 않고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는 자들이 더 일어나게 하옵소서. 기도의 군대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광장이 다시 기도로 메워지게 하옵소서. 청와대 앞에 부르시며 기도하는 저 불씨가 횃불이 되어 온 나라를 덮게 하옵소서. 주님, 기도에 어마어마한 군대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잠들어 있는 한국교회 깨어나게 하옵소서. 영적으로 죽어 있는 목자들이 하나님 깨어나게 하옵소서. 주님, 제 생각 이해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그러하오니 하나님, 저희들이 종일종야로 잠잠치 않고 주님 다시 이것을 기억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한국교회가 깨어나도록, 디아스포라가 깨어나도록, 하나님 이 민족의 DNA 깨닫도록 종일종야로 기도하겠사오니 하나님, 이 민족 다시 사용하여 주옵소서. 이 백성들 마지막 때 수임받게 하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주기도문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